잠시 대권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유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가 사실은 이 선거법 위반 관련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결국 기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앞서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최 대표가 사실이 아니다, 인턴을 해서 발급해준 거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해왔는데요. 검찰은 이 발언이 최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혐의랑 같은 혐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이미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반박한 최 대표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소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이잖아요. 근데 왜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총장에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이끄는 수사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판단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 최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국정감사를 하다가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다. 매번 같은 수법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할 뿐이다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앞선 기소, 그러니까 이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과 관련한 기소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당시 검찰을 향한 비난을 쏟아왔던 만큼 이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된 기소 여부를 듣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하지 말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로 밀어붙였다. 최강욱 대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주 험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강욱 대표는 과거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험한 얘기를 많이 했죠. 모아봤습니다. 윤 총장 본인이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고,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시겠지만 그간의 검찰의 행태를 익히 알아온 저희 3명의 후보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던 대로 해오던 수법을 하다가 꼬리가 길어지니까 밟힌 것이다.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대방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이 아주 없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잘못됐으면 총장이 그거에 반대해서 사퇴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서 또 장관한테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겠다. 우리 부하들 모아서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네, 이처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같이 이분하고 같이 윤석열 총장 비판하고 있는 황희석 전 법무부의 국장도 아마 이 최강욱 대표가 대권 후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갈 건 아닌 대권 후보로 키워주고 있다. 검찰이 지금 최강욱 대표를 대권 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사실 여당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잖아요. 그걸 빗대서 한 말 같아요.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데 어쨌든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요,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요,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을 계속 때리는 게 이게 친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지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 전체 여론이나 전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플러스가 돼요? 아니면 오히려 되려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은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하는 행동 같지는 않아요. 지금 최강욱 대표 그냥 미워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최강욱 대표는 본인이 기소를 당했잖아요. 불구속 기소를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때린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항변하는 차원에서 윤 총장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신이 수사를
받고 또 기소를 당했으니까 네. 그냥 하는 개인적 차원의 비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뭐 사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추미애 장관이나 그 최강욱 대표나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때려서 윤 총장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압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이제 이 지금의 행태를 본인들이 생각할 예.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예. 가기서는 그런 언행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본인들은 알고 있다. 특별하게 정치적 플러스 마이너스를 예. 계산하는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알고 있다. 알면서도 그냥 자신을 기소하니까 미우니까 그래서 저렇게 미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 제가 일일이 국민에게 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때리면 때릴수록 그게 집권 여당 지지율에 플러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친문이라든지 이런 지지층에서는 뭐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도움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속내는 일단 뭐 그만둬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게 임기와 인연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를 경질하지 않는 대통령이 정말 경질하지 않는 한 어떤 면에서 정책 부담을 안고 하지 않는 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지만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일단 검찰 인사를 통해서 자기 사람을 다 바꿔놨는데 문제는 이 윤 총장의 존재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사건들 뭐 아까 옵티머스 라임, 그다음에 뭐 울산 사건 등 많은 지금 여권 관련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 핵심과 연결됐다는 게 나오면 여권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윤 총장이 거거든요. 또 덮고 갈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윤 총장은 뭐 자기는 수사를 뭐 하면 한다는 주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이제 압박을 늦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이제 대중적 인기는 어떤 면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으로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본인들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 곧 조금 있으면 개각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이 교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 등등을 봐서 뭔가 일단의 변화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뢰, 신임은 뭐 여전한 건가요? 그것도 조금 글쎄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 계속 여권의 주 공격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관련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장모님이 수사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해충돌 방지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파악해 보시면 그런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충돌 이해관계인 지위에는 있다. 이해충돌 소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이었을 때는 직무에 관련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답을 냈습니다. 조국 장관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점은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서면 답변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거 참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장모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딸과 아들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한 것은 그러면 이해충돌이 아닌가? 같은 경우인가? 다른 경우인가? 이게 어느 거는 같은 경우고 어느 거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다라고 답변한 게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일 겁니다. 이 앞서 이 조 전 장관 혹은 이 추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여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이 둘 다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답변만 정반대의 답변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중잣대 아니냐라고 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당연히 관련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원칙은 동일하다.
이거에서는 뭐 이렇게 적용하고 저거에서는 저렇게 적용하고 뭐 이런 식은 아니다라고 잣대가 다르지는 않다 같다. 선을 그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이 내용을 법무부나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어떤 자료를 받으면은 그 회신의 근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설령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해도 윤석열 총장을 그렇다고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사에 개입 안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선언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좀 가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교육위 국감에서 나경원 전 의원 얘기가 또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아들과 관련된 서울대의 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국감에서 이 결정문이 공개가 됐는데 이 결정문을 보니까요. 이 논문을 마무리할 때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지만 이것은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 공동 저자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밑에 나온 게 뭐냐면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나 전 의원 부탁을 받고 아들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엄마 찬스를 쓴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맹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나 전 의원은 저자 등재 여부는 당시 연구진하고 담당 교수가 결정을 한 거지 내 부탁으로 이름을 올린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인 2014년에는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민간인이었다. 엄마 찬스라고 트집 잡는 건 번지수가 틀린 트집 잡기다. 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이 휴가 관련된 아들 의혹이 나오자 이 여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아들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둘 다 엄마 찬스인가요? 다른가요? 서로 다른 분리해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비슷한 엄마 찬스로 봐야 되나요? 분리해서 봐야겠죠. 지금 뭐 사실 그 검찰의 판단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찬스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1차 수사 결과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2014년 당시에 나는 민간인이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끈 떨어진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당시에 이제 그 국회의원 배지를 본인이 내놓은 거였잖아요.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내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권에서 정말 쟁쟁한 힘 있는 정치인,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민간인이라는 그 말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불거졌을 때 글쎄요 반박카드, 대항카드로서 나경원 전 의원 문제를 꺼냈는데 글쎄요 나경원 전 의원 이제 낙선하는데 아무래도 계속 견제 대상인가요? 그래서 여권이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물타기 차원에서 그러는 건가요? 뭐 일단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유력한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다른 또 정치적인 이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뭐 친문들이라든지 또 일종의 이제 공격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추미애 장관 사건 또 조국 장관 이 나경원 사건 일맥상통한 걸 보면 참 우리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권력에 있는 집의 자식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어떤 저런 특혜를 쉽게 받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일반인들이 어떻게 어떤 교수가 연구하는 데 들어가서 자녀들이 뭐 제4저자가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논문도 어떤 면에서 표창장도 저렇게 받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 지도층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공정의 가치를 좀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지금 당신은 잘못됐다 나는 잘못없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반적 국민들의 시각에 볼 때는 결국 당신도 힘 있는 사람들이 당신 자녀들까지도 다 특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이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좀 각성하는 계기가 저는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을 견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권 쪽에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의 그 입시 비리, 뭐 입시 부정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태했던 태도와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하는 이 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압수수색 들어가고 진짜 번개불에 콩부어 먹듯이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강도 높은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나 전 의원의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다음 주 대검 국감 때 윤석열 총장에게 한번 물어보죠. 누군가 물어보겠죠. 네, 누군가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선거법 관련돼서는 무혐의가 나왔죠, 나경원 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 총선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한테 내 비리 의혹은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예. 당시 한 시민단체가 거짓 해명이라고 허위 사실 예. 유포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또 맞고서 한 상황인데 예. 어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두 건 다 무혐의 없음 처리가 났습니다. 이 외에 패스트트랙 관련된 지금 이 고소 지금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뭐 자녀 입시 비리라든지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낙선을 해도 이 정치인의 삶은 이토록 참 피곤한 것인데 왜 이렇게 다들 정치인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이현정 의원님은 정치권에서 부르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를 한다는 게 자기의 사생활 모든 것들을 사실 국민 앞에 다 내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뭐 추미애 장관이 왜 나 사생활 침해하냐 이러는데 사실 기자 사진 올렸잖아요. 그렇죠. 뭐 이건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감수해야 될 업보 아니겠습니까? 예.